팀장님, 그건 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말 회식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회사에서 혹은 가정에서 MZ세대 자녀나 후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지거나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단순히 요즘 애들 참 버릇없네 라고 치부하기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당혹감이 너무나 강렬해서 스스로도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가치관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의 가장 깊은 곳, 공포와 공격성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신인류로 불렸던 X세대, 그런 당신이 왜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MZ세대 앞에서 이토록 무력감과 공포를 느끼는 걸까요? 오늘 심리 스케치에서는 조회수 폭발을 기록했던 X세대 시리즈의 결정판을 준비했습니다. X세대의 뇌가 왜 MZ세대의 거절을 생존의 위협으로 오해하는지, 그 지독한 세대 갈등의 감옥에서 벗어나 다시 나답게 스케치하는 법을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후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품격 있게 소통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예민한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이 장치는 맹수의 습격이나 부족에서의 추방 같은 생존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이성적인 전두엽을 마비시키고 몸을 전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편도체 하이잭, 애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 부릅니다. X세대에게 조직과 관계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튀면 정 맞는다, 조직에 순응해야 산다는 메시지를 내면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Z세대의 단호한 거절이나 개인주의적 태도를 마주하면 우리 뇌는 이를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부족으로부터의 거부 혹은 나의 권위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급격히 분비됩니다.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이성적인 대화를 주관하는 전두엽은 제 기능을 잃습니다. 당신이 꼰대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사회적 죽음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이러다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라는 무의식적인 공포가 분노라는 가면을 쓰고 폭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의 분노는 실제 위협이 아니라 과거의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오작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풍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왜 유독 X세대의 편도체가 이토록 민감할까요? 그것은 X세대가 겪어온 독특한 성장 잔혹사 때문입니다. X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성을 외쳤던 세대입니다. 90년대 초반 오렌지족과 삐삐,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자유로운 문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나는 나야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마주한 것은 IMF라는 거대한 장벽과 여전히 강고했던 유교적 위계 질서였습니다. 나답게 살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자아를 억누르고 조직의 부품이 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까라면 까야지,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삼키며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죽이고 헌신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억누르며 버텨온 당신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MZ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무의식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꾹 참았는데 왜 너희는 저토록 자유롭니? 라는 무의식적 질투와 억울함이 분노로 투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보상 기제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자유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후배들을 보며 내 안에 억눌린 자아가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결국 당신이 MZ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갇혀있던 자기답게 살고 싶었던 어린 시절에 나아가 그들을 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었어, 나도 쉬고 싶었어 라고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연민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 즉 MZ세대의 뇌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랐지만 동시에 전 지구적인 저성장과 환경위기, 무한 경쟁의 불안을 안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성공은 더 이상 승진이나 집 한 채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나의 가치와 취향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X세대에게 회사는 운명 공동체였지만 MZ세대에게 회사는 나의 역량을 팔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퇴근 후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X세대의 뇌가 집단적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MZ세대의 뇌는 개별적 존중에 초점을 맞춥니다. MZ세대의 거절은 당신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번아웃을 방지하려는 방어기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요즘 애들이라며 비난하는 동안 그들은 우리를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두 세대의 뇌가 서로를 포식자로 오해하고 있는 셈이죠.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성공의 정의가 다름을 인정하는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다른 지도를 들고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동치는 편도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소유권 분리를 권장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상처받거나 분노할지 말지는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후배가 거절했을 때 느껴지는 당혹감은 당신의 것이지만 그 원인은 후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 사람의 거절은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저 사람의 현재 상황과 기준일 뿐이다. 또한 대화의 기술로서 yes, no, yes 공식을 활용해보세요. 먼저 상대의 입장이나 기분을 충분히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 나의 원칙이나 한계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마무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와중에 내 부탁을 들어주려 노력해주어서 고마워. 하지만 이번 건은 팀장으로서 내 업무 가이드를 다시 잡아줘야 할 것 같네. 다음 주까지 이 부분만 보강해서 다시 논의해볼까? 이런 방식은 당신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감정적 폭발을 막아줍니다. 단호하지만 품격 있는 거절과 소통은 당신의 편도체를 안심시키고 상대방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제 타인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X세대는 평생을 누구의 부모, 어느 회사의 팀장으로 살아오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편도체가 예민해진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의 마음 창구가 이미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다름을 포용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내면 아이를 꺼내어 위로해줘야 합니다. 90년대 그 뜨거웠던 열정을 가졌던 당신,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그 소년을 다시 불러내세요. 그 소년은 조직의 부속품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남들의 평가가 아닌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탐색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도 좋고 혼자 여행을 떠나도 좋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채울 때 비로소 세대라는 벽은 낮아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IMF를 견디고 디지털 시대를 열었으며 가정을 지켜낸 당신은 그 자체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주느라 고생한 붓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인생 도화지에 가장 화려하고 자유로운 색을 칠해보세요.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삐뚤삐뚤한 선이라도 그것이 당신의 진심이라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스케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대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인간 본연의 심리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세대 갈등은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성공 방정식과 생존 전략을 가진 두 사회적 뇌의 충돌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뇌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결점이 아니라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흠집 하나 없는 다이아몬드보다 거칠지만 생명력 있는 돌멩이가 더 매력적일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부터는 세대 갈등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세대라는 가면 뒤에 숨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스케치하는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편도체를 다독이고 이성의 불을 밝힐 때 상대방도 당신의 진심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갈등은 성장을 위한 진통이며 소통은 그 진통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혹은 나만의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그리는 시간, 심리 스케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심리 분석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